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부산 방문지 1위자. 내다보니 매년 전국 각지에서 수만여 명의 발길이 닿는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변 도시 부산 해운대.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던 이곳에 터줏대감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산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폭포와 그 맑은 물줄기를 따라 움트는 작고 소중한 생명체들.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70여 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수천 년의 세월을 간직한 해운대의 진산. 장산으로 향해 봅니다.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장산은 해운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고 여러 동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많고 등산 코스도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이곳 대청공원에서 정상까지 30여 년간 장산을 오른 산악회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벌써 이 나무가 이렇게 붉어졌다. 장산은 등산 코스가 약 한 10개 코스가 있습니다. 10개 코스가 있는데 옛날에는 군사 시설로 통제 지역이어가지고 코스가 그때는 좀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코스가 아주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 이 길이 대표적인 중심 산행길인데 아주 주변 경관도 좋고 힐링 코스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장산은 해발 634m로 부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장산 곳곳이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이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장산은 원시림에 가까운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 보전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9월 국내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젠 정상도 70여 년 만에 개방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찾아오는 산이 됐죠. 제가 이렇게 다녀본 산 중에 이렇게 녹음이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무 수종들이 커서 그늘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이지만 이 장산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안 오도록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많은 사람이 와서 좀 보고 갔으면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자연이 만든 그늘막 아래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아름드리 핀 야생화들이 반겨줍니다. 산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는데요. 그리고 곧 이 소리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해운대 8경 중 하나인 양훈폭포입니다. 이 바닷가에 부산에서 폭포가 과연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가 있는 산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폭포다 해서 양훈폭포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이 묵은 때를 팍 식어가지고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참 멋지다, 그죠? 예. 참 봐도 멋지다.
9m 높이에서 창피하게 떨어지는 물기둥은 수면과 부딪히고 하얗게 부서지면서 마치 구름이 피어나듯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잔치를 열기도 하고 폭포의 장엄함에 반한 조선시대 일본인들은 이곳을 여행 카탈로그에 실어서 소개할 정도로 여행 명소였다고 합니다. 폭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설화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저 가마솥 안에 이무기가 이 승천을 기다리면서 오랫도록 살았는데 산 처녀한테 이무기가 반해가지고 자기가 승천할 기회를 놓치고 비바람을 막 뿌리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그런 전설도 있고 여기에 뭐 곳곳에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산. 워낙 숲이 깊고 우거져서 그런 거겠죠. 장산은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등산로를 새로 조성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 등산 코스는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해서 더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가 지금 조성이 잘 안 돼 있습니까? 예. 어느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몇 번 공사 진행됐거든요. 비가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안 좋습니까? 어린애나 뭐 남는 노선 누가 할 것들 오시면은 아주 걷기도 좋고 힐링 가서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러면 산에 오면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걸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뭐 말끔히 씻으니까. 언제 찾아가도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산. 천천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길처럼 우리네 삶도 굴곡 없이 편안하길 바라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다 보니 자연스레 발길이 멈춰지는 곳이 있는데요. 수많은 바위가 모여 강을 이룬 곳, 너덜경입니다. 너덜경이란 이름이 생소한데요.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산비탈이란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너덜경의 웅장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너덜경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안반층이 드러나고 이게 파쇄돼서 이게 흐트러져 있는 어떤 바위 군집류가 너덜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너덜경 하부에는 계곡의 어떤 물길 같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물이 지나가면서 온도를 더 낮춰줘서 이 하부에 있는 계곡에서 노출된 물들은 아주 시원합니다. 수생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 식물들이 결국은 사람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원형의 어떤 형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산에는 이런 너덜경이 여러 면에 걸쳐 6군데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형성 과정도 연구 가치가 높아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하나로 지정돼 있는데요. 장산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돌 틈에 발이 빠질 수도 있고 깊이도 깊어서 돌 위를 걸어 다니지 않고 정해진 곳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더운 여름날 해안풍이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저녁 되면은 위에서 밑으로 바람이 내려갑니다. 지금 이 위치가 시원하실 겁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을 버티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너덜경. 세월의 덧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너덜경도 아직 30년 전이나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저 밑에는 시가지는 많이 변했고 그러나 이게 참 이 산은 뭐 변하지 않는 거 그거는 역시 그 자연의 이치가 그거는 막 지켜지네요. 그래요. 회장님은 변해도 장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그 대장님 어제가 멋진 말이에요. 오면은 기분이 좋고
푸근해지고 안아주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천공원에서 양운폭포, 너덜강을 지나 산 중턱으로 들어서는데요. 경사가 약간 가파른 지름길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덩달아 순도 조금씩 가팔라지는데요. 도란도란 수다꽃을 피우던 이들도 무건 수행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우리를 또 반겨주네.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전부 야외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러니까 좀 되네. 아유, 진짜 이거 옛날에 비하면 이거 수목이 이제 그 동안에 좀 안 왔지만은 많이 자랐네. 수목이. 수목이. 30년간 매년 오른 산이지만 힘에 부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선생님 많이 지치셨어요? 예, 힘듭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오세요? 한 2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쉬니까? 예, 쉬고 나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사람 키보다 훌쩍 자란 대나무 터널을 지나 중간 지점으로 가는 길. 이 비밀스러운 공간을 통과하면 초록의 억새밭이 선물처럼 등장합니다. 오호, 야호다, 야호. 날씨 좋다. 드넓게 펼쳐진 산 위의 고원. 이곳에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억새밭은 장산의 대표 포토존이자 쉼터입니다. 여기가 저 해발 634m인데 그 중에 억새밭이 구성된 건 500고지입니다. 500고지에 인공의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자생지이자 군락지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의 생육 조건이 지금 보다시피 겨울에도 여기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어떤 생육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피고 아직까지 푸른 길을 갖고 있지만 이제 이윽고 9월 한 20일경쯤 되면 갈대 그 본연의 색깔로 여기가 다 덮일 겁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이 억새밭 한켠에 꾸려진 평상에 우연히 만난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각자 야무지게 싸운 도시락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등산 중에 먹으니 말 안 해도 꿀맛이겠죠.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장산에는 우리 장산 할머니가 계십니다. 장산 할머니를 모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브라보를 하지 말고 고시래로 이제 이걸 잔을 높이 들어서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자, 해운대 가볼게. 고시래. 고시래. 여기다가 김밥을 뜯어내보고 김밥으로 가왔습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진짜 모른다. 저는 이게 매일 올라옵니다. 거의 매일 올라오는데 이 근처가 산 위의 평지, 뭐 고원처럼 생긴 이 억새밭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밥을 먹게 되니까 너무 맛있고 좋네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다시 힘을 내서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장산은 정상에 가까워져서도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산 꼭대기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해운대까지 다다르는데 이렇게 물이 많아 예부터 물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 멀리 정상이 보이네요. 조금 더 두 발에 힘이 실립니다. 대장님, 우리 옛날에는 야, 진짜 우리 처음에 30년 전에 그럴 때는 산에 가면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 취급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때는 좀 삶이 어려워서 예. 그렇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 여가를 즐길 그런 기회도 없었고. 장산여 곰이 한 마리 있네요. 예, 공국에 장산에 곰이 한 마리 있네. 공국. 아이고 참. 장상곰이에요, 장상곰. 아이고 이제 그럭저럭 이제 정상이 이제 눈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해냈다. 장산 노루시네. 우리 산악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누죽걸산이라. 누죽걸산. 이제 적당히면 그 누우면은 죽고 걸으면은 산다. 그래 이제 누죽걸산. 우리 앞마당처럼 이렇게 네, 그렇지. 우리 해운대 우리가 앞마당 간다, 앞산 간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지. 엄마의 품이지 한마디로. 엄마의 품 갖고 항상 장산을 바라보면서 용기가 생활이 어려울 때는 장산에서 쳐다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장산 정상 개방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와보신 거네요. 아예 오늘 처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었는데 오늘 이제 개방이 되고 나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오늘 2차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정상 아유, 어떨지? 정상 오르는 그 기분은 오른 자만이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른 자만이 압니다. 기대 많이 되세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30년간 오른 산인데 한 번도 정상을 못 밟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6.25 전쟁 이후 72년 만에 개방된 장산 정상. 이들의 얼굴에서 설렘과 기대가 묻어납니다. 오랜 세월 가로막고 있던 철조망을 따라가면 옛 정상이 나옵니다. 와, 너무 좋다. 어머, 너무 멋있다. 강안도, 강안대교. 부산시내 갑니까? 우와. 근데 와저섬저 앞에 빼줘. 부정상석인데 여기가 정상에서 아마 근 한 30m 밑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6.25 전쟁 이후로 70여 년간 이 공간이 장산 정상으로 어떤 위치로 알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정상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여기는 이제 바다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데 다 보이고 저기 딱 30m 위에만 올라가면 저 김해 평야까지 다 보이고 낙동강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예. 전역이 다 보이는. 예. 이제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서가면서 수신대교를 지나가거든. 과연 새롭게 개방된 정상은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는데요. 한 발짝씩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가슴도 벅차오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장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애국가 부릅시다. 야, 저거 저 꽃포도 다 보이고 와, 전부 다 보이네. 너무 멋지다. 예. 와, 우리 애국가 부릅시다. 저게 분이야, 여기 분이야. 천지세. 아주 좋습니다 오늘. 높이는 겨우 30m 위인데 보이는 풍경은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세월은 72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부산의 끝자락 금정구와 회동수원지가, 그리고 과거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래구, 연제구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저 멀리 낙동강과 김해 평야도 보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가덕도와 부산항은 물론이고 수영구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해운대의 마천루, 마린시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장 오시리아와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니 장산이 품은 곳이 얼마나 넓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산이네, 저 산. 그래. 정상을 처음 밟은 산악회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생애 한이라도 할 수가 있겠고,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분 좋은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 장산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는 밑에 분위기와 지금 요 정상에 와서 보는 분위기는 너무나 차이는 높이는 차이는 얼마 없지만 너무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멋집니다. 장산의 숨겨진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산 정상 아래 신기할 정도로 드넓은 평원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부산의 유일한 산지 습지입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촉촉한 대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습지는 물이 축축하게 잠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만 물이 잠겨 있든지 축축한 땅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을 습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습지는 탄소 흡수원입니다. 가장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생물이 많이 살고 생물성 다양성을 이루게 하는 근간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같은 지점이 되는 것이 이 습지입니다. 이 습지는 땅속에 물이 고이거나 썩지 않고 순환하면서 토양 미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풍부한 토양 미생물로 인해 각종 수생식물이 자라나고 그 식물 속에 다양한 곤충이 살아 숨쉬며 거대한 습지 생태계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장산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작은 우주와도 같은 거죠. 이 장산에 특히 물이 많습니다. 이 물은 모든 생명의 생물의 생명줄입니다. 이 물들을 인하여 모든 그 희귀생물이라든지 멸종식물들이 살아오고 이것이 우리 주변에 없어졌던 보이지 않던 생물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곳 장산 습지 곳곳의 물길에서는 다슬기와 버들치, 산골조개 등이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하늘 높이 가지를 뻗은 떡갈나무는 팔색조, 박새 등의 든든한 둥지가 되어주고요. 조그만 애벌레와 곤충들은 풀잎을 이불 삼아 잠시 비를 피합니다. 여기가 습지 중에 일종의 좀 자주 이삭 당기개가 있는 곳입니다. 자, 아래로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주 새긴 자주 이삭 당기개입니다. 자주 당귀개는 땅에서 피는 귀개를 닮은 자주색 꽃인데요. 대표적인 습지 식물 중 하나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보기 어려워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보던 끈끈이 주걱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산 습지에서 만나니 녀석이 더 반갑습니다. 장산은 부산의 흡하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이리 큰 그 물을 품고 있는 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 때문에 유일한 곳입니다. 도시의 밤이 밝아지는 동안 장산의 어둠은 더욱 깊어집니다.
낮에는 미처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들이 장산 습지를 가득 메웁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이네요.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서 자주 보던 반딧불입니다. 이건 늪반딧불이라고 하고 반딧불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종류입니다. 물이 많고 공기가 맑고 그 전기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환경이 도시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환경에 이 반딧불이가 잘 산다고 봅니다. 초가을에 나타나는 늪반딧불이는 몸집이 큰 만큼 불빛도 크고 오래 빛을 발합니다. 이 반짝이는 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빛을 내는 이유는 한 가지는 적을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고 그 짝짓기 하기 위한 신호 방식을 내보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반딧불이는 청정 지역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장산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늪반딧불이의 불빛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이유기도 합니다. 건물이 높은 빌딩과 이 산속에 이런 자연을 상징하는 반딧불이가 있다는 자식이 어찌 보면은 이 꿈인가 생신가 정말 반딧불이 있는 것인가 내 스스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해운대의 높은 빌딩 숲, 화려한 조명이 아닌 깜깜한 풀숲의 조그만 불빛들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뭘까요? 장산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